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현행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금지시키는 현행 국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한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출생 자녀들이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2항.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습니다. 국적 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간 국적 이탈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제가 7년 동안 싸웠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통과된 게 굉장히 다행이고요. 민주동포가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사전 5기 끝에 승소한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서는 개선 입법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자녀들이 구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았으면은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가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언제든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한인 2세, 3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법안 개정을 지지해온 LA 한인회 역시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리던 국적이탈 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 정부기관 취업이나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던 한인 2세들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경찰 총격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시위대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고 또 이 차량을 공격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또 다른 경찰 총격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LA 할리우드의 한 거리. 행진 중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 사이를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칩니다. 해당 과정에서 여러 명의 시위대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에 붕괴한 시위대가 도망가는 차량을 막아세우고 공격을 가하며 항의 시위가 과격하게 변질됐습니다. LA 지역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도 흑인 남성 노숙자가 쉐리프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위가 더욱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영상에서 셰리프 2명이 노숙자 남성에게 도로 한복판에서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남성은 계속 소리칩니다. 남성이 명령에 불응하자 제압 과정에서 가려진 화면 뒤로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셰리프가 이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흑인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또다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의 목숨이 희생된 것이 아니냐며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어제 50여 명의 시민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 사망 사건으로 LA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다시 흑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하며 항의 시위가 더욱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오는 9월 30일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던 센서스 인구조사 집계가 당초 원래대로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방법원이 이에 대한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루시고 판사는 어제 센서스 인구조사를 앞당겨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막는 긴급 임시 가처분을 냈습니다. 명령은 또 센서스국이 인구 집계 조사를 서둘러 백악관에 전달하려는 것도 막았습니다. 한인 판사인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센서스국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상급 부서인 연방상무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것이 확인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센서스국은 당초 10월 31일까지 인구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4월 최종 인구집계 조사를 연방정부에 전달한다는 기존 일정을 갑자기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인구조사는 다음 주인 9월 30일로 조기 종료하고 결과는 4개월이나 앞당겨 오는 12월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앞서 지난주 센서스 집계에 서류 미비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결정을 막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센서스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원고였던 LA시 검찰을 비롯해 시민연대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가처분에 반발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사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장 투표를 하자는 쪽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투표를 앞두고 양당의 서로 다른 속내와 입장, 김경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많은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몇 시간씩 기다리며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사기 공격이 날로 거세지자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에게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우편 투표 선호도는 47%로 공화당 11%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장 투표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소수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민자 출신들은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우편 투표는 100년 가까이 시행됐지만 2020 선거 때만큼 이슈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슈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우편 투표를 선호하지 않는 주에서도 우편 투표에 대한 요청이 10배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시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고 폐기된 우편 투표지 9장 중 7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이라고 언론에 알리며 완전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맞서 유권자들에게 꼭 현장 투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논란이 커지자 상원에서 평화적 정권 이양에 전념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배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4일 방역 전문가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백신이 나오면 안정성과 효과 등을 조사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포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the vaccine safe? Frankly, I'm not going to trust the federal government's opinion. And I wouldn't recommend to New Yorkers. I think you'd put the people of New York at great risk, and he's done that. If you look at the nursing homes, 11,000 people died needlessly.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밝혀낸 백신 승인 시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백신 승인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퓨 국장은 최근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9월경이라고 발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반박하자 내년 4월로 앞당겼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가 9월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의 72%에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용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